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18년 12월 26일, 가온미디어라는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장기선 패턴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선이라는 거 처음 보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 장기선이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 보시는 5일선, 11선, 21선을 보통 우리는 단기선이라고 부르죠. 우리 60일부터 181선까지를 중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81선 이상을 장기선이라고 불러요. 보통 241선이나 481선 중간에 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중간에 보는 게 아니라 간간히 사용하시는 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241이나 481선을 보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게 1년선이죠. 이게 2년선이고요. 1년 반짜리는 360일, 그럼 반년짜리는 120일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사이에다가 제가 선들을 갖다가 좀 세분화해서 넣었어요. 생각보다 좀 잘 맞습니다. 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181선, 216, 306, 그 다음에 360, 416, 460, 561, 561선까지를 좀 봅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선을 좀 변경해서 보는데 216일선 같은 경우 241선과 변경해서 많이 보고요. 자, 이 선들을 가지고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요. 쉽습니다. 생각보다. 조금만 좀 익숙해지면은 그렇게 어렵게 따라오시질 않아요. 제가 지난 한 7년가량을 블로그와 그 다음에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예전에 유메카나 혹은 인포락이라는 카페를 통해 가지고 이 선들을 갖다가 활용하는 방법을 계속 꾸준하게 알려드렸었거든요. 자, 인포락이라는 카페를 접고 나서 계속 블로그만 하다가 개인적으로 지금 보시고 계시는 블로그가 라운저나 주식도법 유민아빠 블로그입니다. 제가 유민아빠고요. 라운저나 주식도법이라는 카페를 만들었어요. 라운저나 주식도법을 가입하시든 안 하시든 건 본인의 판단이죠. 예. 근데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혹시라도 이 장기선을 배워보고 싶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나 혹은 종목을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공시를 보는 방법, 그리고 매일매일 바쁘시고 힘드시잖아요. 그죠? 일일이 주식시장에서 내가 봐야 될 사항,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체크해주고 올려주는 곳, 나 대신에 올려주는 곳, 이런 곳을 찾고 있다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 주식 종목 추천 안 합니다. 앞으로 안 할 거예요. 추천 비슷한 것도 안 할 겁니다. 오프라인 세미나도 안 할 거고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왜냐면은 그런 걸 안 해야지만 제가 좋은 정보를, 그리고 좋은 주식과 관련된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다행스럽게도 예전 카페 직전에 운영했던 인퍼락이라는 카페에서 제가 만들어둔 장기선 동영상 강의, 원론과 그 다음에 각선의 활용이라든지 아니면은 패턴 활용이라든지 이런 원론적인 부분들이 있죠. 예. 요것들 한 29편 정도를 만들어 놨었는데, 그 중에 꼭 보실 만한 거 10여 편을 제가 여기다 미리 좀 올려놨습니다. 자, 카페 2019년 1월 2일부터 정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정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앞서서 미리 이 장기선 동영상 강의 보실 분들은 좀 보셔라. 왜냐면은 요것만 보셔도요, 그냥 제가 주저주저 떠들거나 혹은 텍스트로 차트 이미지 올려놓고서는 텍스트로 설명하는 거 3, 4개월 정도 따라해야 돼요. 3, 4개월 정도 꾸준히 보시면은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거 15분, 20분 정도짜리 동영상밖에 안 돼요. 때문에 한번 보시고 나면은 보통 한 3, 4개월치 본 거하고 거의 비슷하십니다. 해서 꼭 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라운저나 주식도법, 제가 동영상 바로 밑에다가 링크 걸어 드릴 거예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바로 가입할 수 있는데,
등록 좀 해주세요. 뭐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입하면 바로 정회원으로 됩니다. 그리고 일단 당분간은 정회원 등급 하나만 가지고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예, 들어오셔서 그냥 회원가입만 하시고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1월 2일부터 제가 이제 드리는 각종 정보나 지식이나 혹은 분석하는 방법, 여러 가지 그런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 필요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때부터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카페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예, 가온미디어에 대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장기선을 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거 뭐 얼마나 저기 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제 방송이나 아니면 제 블로그에서 분석글, 차트를 보신 분들은 신기할 정도다라고 하실 정도로 잘 맞다라는 거를 아마 아실 수 있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신뢰도가 높은 선이에요. 자, 이 선을 활용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장기선 동영상 강의, 예, 요것들을 10여 편을 다 보셨다라는 가정하에 그냥 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물론 못 보셨다 하더라도 방송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때문에 그냥 보셔도 돼요. 예, 다만 딱 보시고 나서 뒤돌아서면은 제가 뭐라고 떠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분석하는 것 자체가 뭐 다른 것처럼 수치 집어넣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복잡하게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스토리 풀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하기 되게 쉽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온미디어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는데,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 자, 제가 기준선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려요. 장기선 181선 혹은 161선부터 561선 사이에서 주가가 장기선의 밑에 있으면은 뭐죠? 밑에 있으면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종목입니다. 별 볼 일 없어요. 바닥을 논할 수가 없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선 위에 있다라는 거는 예, 아직 시세가 살아있다. 회사 내용을 볼만하다. 물론 대시세를 맞추고 떨어지는 그런 종목은 잘 봐야겠죠. 그죠? 물론 타고 오른 종목들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 분석이 우선하지 차트가 우선하지 않아요. 기술적 분석 아무리 백날 잘해봐야 단타 매매에서의 기술적 분석하고 대세 상승, 즉 어떤 큰 펀더멘탈과 큰 모멘텀을 장착하고 상승하는 종목, 그러니까 긴 안목에서 봤을 때는 기술적 분석보다 당연히 기업이나 산업 동향 분석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때그때마다 분석해야 되는데, 일단 장기선 하나만으로도 쭉 깔아놓고 이 밑에 있냐 위냐에 따라서 내용이 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기준선을 설명을 좀 더 많이 드렸었는데, 장기선 중에서 이 선들 중에서 유독 이 선만 오면은 저항을 받거나 이 선만 오면은 지지를 잘 받는 선들이 있습니다. 종목마다 다 한두 개씩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선들 중에서 하나 내지 두 개씩은요. 과거 차트를 보면은 분명히 찾을 수 있거든요. 과거 차트를 보면은. 자, 가온미디어라는 종목이 지금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 검정색 선은 181선이에요. 181선에서 저항받는 거 보이시죠? 자, 주봉은 어디서 저항받습니까? 예, 알 수가 없습니다. 월봉도 마찬가지예요. 10개월 선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 선과 10개월 선과 일봉에서 181선이 일치하느냐?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찮게 맞아떨어진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과거에 기준선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자, 가온미디어를 보면은 조금 전에 월봉을 보셨다시피 긴 시간 동안 하나, 둘, 셋, 거의 3년 동안 박스권을 이루다가 올해 주가가 빠졌습니다. 주가가 빠졌을 때 주가가 반등하려면 빠진 이유를 갖다가 해소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이거 이외에, 해소하는 거 이외에 굉장히 큰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반등이 하는 겁니다. 자, 여튼간에 3년 동안 박스권을 있다 보니까 주가가 어떻습니까? 예, 옆으로, 주가가 아니라 장기선이 거의 혼합배열이죠. 혼합배열. 이 혼합배열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참 어려워요. 혼합배열이라는 게. 그런데 자, 보십시오. 얘가 쭉 보시면은 예, 이게 장기선, 앞서서 나왔던 대세 상승이에요. 앞서서 나왔던 대세 상승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좀 크게 보면은 요 상황에 있는 상태예요. 예, 앞서서 나왔던 건 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다가 주가가 조정을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나왔던 상승과 조정이 나왔던 이유, 그리고 하락했던 이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은 기준선이라는 걸 우린 찾아보기로 했잖아요. 쭉 앞서서 가보면요, 혼합배열에서 기준선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하지만 앞서서 보시면은 대세 상승이 끝난 뒤에 장기선으로 내려옵니다. 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유독 461선에서 잘 맞지만, 그죠? 잘 맞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181선, 216일선, 306일선 어느 선이 기준선인지 애매해요. 361선에서도 뭐 저항도 받고 306일선에서도 저항을 받고 아주 난잡합니다. 기준선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이건 지금 정배열 상황이잖아요. 저 앞에 역배열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역배열 쪽에 가보면 더 뚜렷하게 나옵니다. 여기서도 지금 녹색선이 461선이거든요. 361선, 306일선. 신기하게 맞죠? 자, 앞에서 역배열을 찾아보는 겁니다. 앞에서 역배열을 찾아봤더니 뭐 어떻게 보였나요? 지금 보시면은 장기선이 위에 있을 때, 역배열을 했을 때 주가가 밑에서 위로 들어갈 때 361선과 지금 여기서 보시면 딱 때려맞는 부분이 뭐죠? 306일선이죠. 파란색 선. 그러면서 181선에서 181선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 보시면은 딱 보여요. 시작점이 어디죠? 음모 끝났지만 시작점 181선에서 시작했어요. 여기서도 181선, 여기서도 181선. 그죠? 306일선과 181선일 개연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은요. 이런 식으로 찾아내요. 찾아내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차트로 왔을 때 3061이나 혹은 181선이 기준선으로서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461선을 돌파하면 뭐죠? 본격적인 시세의 대세 상승의 첫자락에 위치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뚫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서 뚫기가. 자, 기준선을 찾았죠. 그럼 저항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선이 우하향하고 있죠. 이 선이 우하향할 때는 그냥 섣불리 잡으라고 했습니까? 안 잡으라고? 죽어도 잡지 마시라고 했어요. 웬만해서는. 자, 선이 내려올 때는요, 주가가 그런데 점핑을 했잖아요. 그죠? 주가가 점핑을 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일단 대세 상승이 나왔죠. 왜 대세 상승이 나왔어요? 실적이 좋아지니까. 근데 실적이 왜 그러면은 주가가 정체됐다가 하락했을까요? 주가가 정체됐다가 하락한 이유. 자, 이런 것들도 그냥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가온미디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은 어느 정도는 다 아실 수 있어요. 자, 보시면요, 연간으로 연결로 했을 때 어떻습니까? 2014, 2015년까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죠. 근데 보시면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어떻습니까? 당기순이익은 뭐 그냥 그렇다 하지만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 성장하는데 매출의 성장 속도로 그렇게 따라가지 못해요. 특히 보면은 정체되죠. 2017년도. 그러면서 올해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살벌하죠. 100억도 못 찍을 것 같아요. 매출액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작년 2017년이나 2016년도 그 부근 이상으로 2016년보단 많고 2017년보다는 좀 적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고 당기순이익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원인만 따져보면 되죠. 원인만. 즉 뭔가 원가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매출도 좀 정체니까, 아니 실적이 줄어들었으니까 급락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는 더 이상의 큰 성장을 못하니까 정체됐고요. 자, 이거는 제가 글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글로 풀어드리고 나머지는 이 부분에서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반등을 할 때 때려 맞고 있어요. 그럼 때려 맞으면 어떻습니까? 얘가 돌파를 할지 안 할지를 갖다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돌파를 할지 안 할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요, 끊임없이 탐하는 흐름. 대부분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얘를 올라타려는 놈들은요, 두 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하향하는 선에서. 뭐냐면은 안에 들어가서 위에서 이렇게 나오는 놈이나 아니면 바로 밑에서 여기서 깨작깨작거리는 거예요. 이거를 끊임없이 탐하는 흐름이라고 좀 부릅니다.
장기선을 갖다가 돌파하려는 흐름, 안으로 진입하려는 흐름, 요게 나오거나 아니면 그대로 올라가는 거.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대로 올라가는 거는 어마무시한 펀더멘털이 나와야 돼요. 재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그냥 그거는 하면 돼요. 대부분 다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애들은 여기 안에서 놀리게 돼 있습니다. 예, 끊임없이 탐하는 흐름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끊임없이 탐하는 흐름은 어떻게 체크하느냐? 바로 분봉으로 체크합니다. 60분봉 혹은 120분봉에서요. 자, 어떻게? 위에서, 자, 여기서 보시면은 슈팅이 나온 부분이 장기 분선, 똑같은 선에서 위에서 나왔죠. 그러면 어딥니까? 이 장기 분선 이하로, 안으로 진입만 안 하면 돼요. 여기 위에서, 요 안에서만, 자, 보십시오. 6,800원에서 8,200원. 예, 좀 갭이 크죠? 예, 갭이 큽니다면은, 여기 안에서만 돌려준다면은, 그러면서, 어디에요? 180분선이나 216분선이 위로 치고 올라오면서 주가를 갖다 떠밀어 줄 겁니다. 이때까지 버티고 있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계산을 하고 여기서 잘 견고하게 버티는 애들이 끊임없이 탐하는 흐름이에요. 이게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이러다가 밑으로 꼬라지는, 밑으로 빠진 애들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잡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장기선에서 밑에서 치고 나온 놈들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별것도 아닌 내용인 것 같은데 진행을 해본 겁니다. 자, 깨지만 않으면 돼요. 어디서? 실제로는 1,7,100원 이지만은 그 갭이 너무 크죠. 예. 하지만은 10% 정도거든요. 지금까지 비해서 가만히만 지켜보는 겁니다. 내가 이 종목을 갖다 사야겠다라고 싶으면 전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야겠다 싶으면은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예. 어디까지? 요 선이 다 올라와 줄 때까지. 그러면 그게 끊임없이 탐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다 올라왔을 때 흐름을 봐가면서 매수를 하는 거죠. 손절은 대략 7,000원을 잡고 7,000원 이하로 빠지면 버려야죠. 무조건 버리는 겁니다. 예, 그런 흐름을 가지고 체크하면서 잡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렇게 대응을 해왔었어요. 밑에서 장기선을 올라타려고 하는 놈들이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게 단편적인 거예요. 굉장히 많은 그런 매수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 많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자, 그 부분을 설명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요런 류의 흐름이 나오는 애들. 오늘도 지니어스나 SK 네트워크스를 설명드리면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요런 것들도 참고해서 한번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그러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유빈아빠였고요. 다음 종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